오늘 코스닥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주식시장은 언제든지 이격이 있어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악재가 나와서 급락할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제가 수익을 주면 50%는 무조건 챙기라는 이유도 이렇게 언제든지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주면 50%는 무조건 챙겨야 됩니다. 주식이 마냥 상승할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또 그 고점이 후회가 되고 거기에서 이익 실현을 할 걸 엄청나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오늘은 세력이 관리하는 그 2차전지 관련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보고 반도체 관련주 세력이 관리하는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지수 차트 간단하게 보시면 코스피를 보시면 상승을 하고 전고점을 완벽하게 돌파하고 5일선 이탈했습니다. 이제는 한동안 조정이 나올 겁니다. 코스닥은 지금 전고점 자리에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상승하면은 마냥 상승할 것 같지만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한동안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격, 수익을 주면 50% 익절, 항상 이걸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오늘 강한 섹터는 일본 그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그 수혜주 외에는 모든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세력이 관리하는 종목은 하락하는 척만 했습니다. 그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는 이렇게 이격이 있으니까 조정은 필수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제는 한동안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절을 일부는 꼭 해야 됩니다. 마냥 갈 것 같아도 항상 이렇게 조정이 나옵니다. 에코프로 BM도 이제 조정이 당분간 힘들 겁니다. 코스모 신소재, LG 에너지 솔루션 한동안 조정을 받고 물론 여기에서 폭락하지 않고 여기처럼 급등락을 계속 시킬 겁니다. 세력이 팔아먹기 위해서는 이 고공권에서 급등락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력이 관리하는 종목 성일 하이텍 지금 21선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조정은 조금 더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종목은 아직 끝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매수해서 이렇게 볼인저 상단 이런 데서는 꼭 50%는 꼭 익절해야 됩니다. TCC 스틸도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이 정도 수익을 주면 전량 매도해도 되지만 50%는 꼭 챙겨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5일선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조정을 받고 또다시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꼭지는 한 방에 끝나지 않는다는 걸 이제 확연히 증명이 됐을 겁니다. 동국산업도 급등, 급락, 원꼭지 그러니까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한 20%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원꼭지에서 세력이 이탈 완전히 하지 못한 종목은 급반등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5일선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50%는 익절했어도 50%는 상황 보고 매도하시면 됩니다. 물론 충분한 수익을 봤으면 매도해서 다른 종목 매수하셔도 됩니다. EV 첨단 소재도 원꼭지 그리고 하방 경직성 오늘 폭락장에서도 24%까지 상승을 하고 15%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세력이 관리하면 지수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2차전지 중에서도 몇 종목은 강한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제 그 반도체 관련주도 이제 충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항상 그 대장주를 꼭 보고 그 세력이 관리하는 종목을 보면 수익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삼성전자를 보면 지금 5일선 이탈했다가 올려놓았습니다. 이렇게 1등주 이렇게 주가 관리가 된다면 이 반도체주는
지수가 급락을 해서 조정은 받았지만 더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SK 하이닉스는 전혀 내려올 마음이 없습니다. 이 대장주를 보면 반도체 관련주는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구나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력이 관리하고 이격이 없는 종목이 이 폭락장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5일선을 이탈했지만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지수하고 상관없이 아마 상승할 겁니다. 지수가 급락을 하면 세력들도 지수가 급락하는데 급등시킬 수가 없습니다. 조정받는 척, 하락하는 척은 합니다. 그리고 지수가 안정을 찾아가면 급락하고 안정을 찾아가면 그때는 급등합니다. 하나 마이크로는 이격이 있으니까 당연히 조정입니다. 하나 머티리얼도 역시 조정입니다. 이격이 있으면 꼭 조정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매수해서 여기에서는 50% 이렇게 챙기면 됩니다. 원익 IPS도 지수가 급락을 하니까 내리는 척만 했습니다. 이렇게 세력이 관리하고 강한 섹터는 내리는 척, 하락하는 척만 합니다. 지수가 안정을 찾으면 또다시 급등 나올 겁니다. 덕산 하이메탈을 보시면 역시 지수가 급락을 하니까 이 5일선 터치하러 내려왔습니다. 항상 이 5일선 매매하면 됩니다. 덕산 하이메탈은 또다시 매수 타임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매수해서 전량 매도해도 되지만 50% 챙겨놓고 상황 봐서 또다시 50% 매수하시면 됩니다. 항상 주식시장은 이격이 있어서 상승을 하다가 급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악재가 나와서 언제든지 급락할 수 있다는 걸 꼭 생각하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두산 테스나도 보시면 내리는 척만 했습니다. 이런 종목은 내려줄 때마다 매수하시면 됩니다. 지수가 지금 급락을 했는데 또다시 급락을 한다면 당연히 조금 더 내리는 척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수를 꼭 확인하고 종목을 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 종목들은 세력이 관리하고 있고 이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수 영향으로 조금 하락은 할 수 있어도 분명히 급등이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격이 있으면 꼭 조정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상승하면 50% 익절을 하고 또 이 익절한 돈으로 또다시 매수 타임 나온 종목 매수하시면 그렇게 조금씩 쌓아가면 1년 2년 후에는 분명히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폭등하는 종목 쫓아다니면서 한방에 큰 돈을 벌려고 쫓아다니면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인 투자자가 90%가 손실을 봅니다. 지금 대한방직이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하한가를 쳤습니다. 만호제강 이렇게 급등을 하다가 하한가, 방림, 동일산업 지금 전부 다 하한가를 쳤는데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면 항상 큰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백광산업은 어저께 27% 상승을 했다가 하한가 갔습니다. 하루에 60%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추격 매수하면 몇 번 수익을 챙긴다고 해도 한 방에 이렇게 5번, 10번 수익 본 거 한 방에 토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한 매매를 해야 되고 주식시장은 위험 자산이라는 거 꼭 알아야 됩니다. 1년에 50개에서 80개가 퇴출이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고 안전한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